2000년대 초반 전 세계가 우리를 주목했습니다. PC방이라는 독특한 문화, e스포츠의 종주국, 그리고 온라인 게임의 성지.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게임 강국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게임이 세계를 제패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그런데 지금 20여 년이 흐른 현재의 성적표는 어떤가요? 중국의 게임이 전 세계를 휩쓸고 일본의 콘솔 게임이 예술의 경지에 오를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 게임 산업을 바라보는 시선은 위기를 넘어 절망에 가깝습니다. 게이머들은 한국 게임을 믿고 거른다고 말하고 해외에서는 한국형 게임을 돈만 밝히는 카지노라고 조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왜 그 화려했던 영광은 빛바랜 추억이 되어버렸고 미래는 이토록 어두워진 걸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히 게임이 재미없다는 불평을 늘어놓으려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게임 산업의 뿌리 깊은 병폐, 그 구조적인 모순을 세 가지 관점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 볼 겁니다. 이 이야기는 게임을 사랑하는 소비자의 하소연이자 동시에 벼랑 끝에 선 한국 문화 산업에 대한 서늘한 경고장입니다. 첫 번째 챕터, 리니지 라이크라는 이름의 거대한 감옥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나온 국산 대작 모바일 게임 광고들을 보신 적 있나요? 게임의 이름은 다 다른데 화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시감이 듭니다. 어딘가 익숙하죠. 화려한 갑옷을 입은 캐릭터, 화면을 가득 채운 빨간 점들의 UI, 그리고 자동으로 사냥하는 모습. 네, 맞습니다. 우리는 이걸 리니지 라이크라고 부릅니다. 특정 게임의 시스템을 그대로 복사하듯 가져온 게임들이죠. 이게 왜 문제냐고요? 단순히 비슷해서가 아닙니다. 이건 장르의 고착화가 아니라 창의력의 안락사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대형 게임사들에게 게임 개발은 더 이상 창작의 영역이 아닙니다. 철저한 공학과 금융의 영역이죠. 그들은 성공 공식이 확실한 MMORPG 장르에만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습니다. 왜냐고요? 그게 돈이 되니까요. 그것도 아주 많이, 아주 빠르게 말이죠. 유저들이 모여서 경쟁하고 강해지기 위해 돈을 쓰고 성을 차지하기 위해 더 큰 돈을 쓰는 구조. 이 완벽한 수익 모델을 포기하기엔 경영진의 배짱이 너무나 약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개발자들은 새로운 재미를 고민할 틈이 없습니다. 이번 신작은 어떻게 만들까요? 라고 물으면 위에서는 이렇게 대답하죠. A게임 매출 봤지? 그거랑 똑같이 만들어. 대신 그래픽만 좀 더 좋게. 결국 시장에는 껍데기만 다르고 알맹이는 똑같은 쌍둥이 게임들이 넘쳐납니다. 수천억 원을 들였다는 대작들이 정작 뚜껑을 열어보면 10년 전 게임과 다를 게 없는 양산형이라는 사실. 이게 바로 한국 게임의 경쟁력이 수직으로 추락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는 다양성이라는 생태계를 스스로 파괴하고 돈 되는 괴물 하나만 키우는 끔찍한 도박을 해왔던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래도 돈을 벌면 그만 아닌가?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등장합니다. 바로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독극물입니다. 한국 게임 산업이 전 세계에서 가장 기형적으로 발달시킨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픽 기술도 스토리텔링도 아닌 바로 유저의 지갑을 여는 기술입니다. 우리는 게임을 합니다. 스트레스를 풀고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서죠. 그런데 한국형 게임은 유저에게 성취감 대신 좌절감을 먼저 줍니다. 그리고 속삭이죠. 이 좌절감을 해결하고 싶어? 그럼 뽑기를 해. 단순히 강한 무기를 얻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캐릭터의 능력치, 이동 속도, 심지어 경험치를 얻는 효율까지 모든 것을 확률에 맡깁니다. 수백만 원, 아니 수천만 원을 써도 원하는 아이템을 얻지 못하는 구조. 이건 게임이라기보다는 화려한 그래픽을 입힌 슬롯 머신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이 비즈니스 모델이 게임사와 유저 사이의 신뢰를 완전히 박살냈다는 겁니다. 유저들은 게임사를 개발사가 아니라 장사치로 봅니다. 업데이트 공지가 올라오면 와, 새로운 콘텐츠다 라고 설레는 게 아니라 이번엔 또 어떤 방식으로 돈을 뜯어갈까? 라고 의심부터 합니다. 이 불신의 비용은 생각보다 엄청납니다. 트럭 시위가 일어나고 소송이 이어지고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규제해야 할 정도로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자국 게이머들이 자국 게임사의 망함을 기원하는 나라는 흔치 않습니다. 유저를 호구로 보는 시선이 바뀌지 않는 한 한국 게임 산업의 미래는 없습니다. 소비자의 증오를 먹고 자라는 산업이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문제입니다. 우물 안개구리의 착각가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리니지 라이크와 확률형 아이템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이 바깥 세상은 천지개벽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게임 시장의 트렌드는 모바일에서 다시 PC와 콘솔로 그리고 게임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급격히 이동했습니다. 엘든 링, 발더스 게이트, 샘 젤다의 전설.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한 이 게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엔딩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돈을 내고 사면
추가 결제 없이 오로지 실력과 탐험만으로 끝까지 즐길 수 있는 게임들입니다. 서구권 유저들은 이런 게임에 열광합니다. 그들에게 게임은 돈 자랑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의 작품이자 경험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 게임사들은 오랫동안 이 거대한 콘솔 시장을 외면했습니다. 콘솔은 돈이 안 된다. 한국은 PC 온라인과 모바일이 강점이다. 라는 핑계를 대면서요. 사실은 두려웠던 겁니다. 확률형 아이템을 뺀 상태에서 순수하게 게임의 재미와 완성도만으로 전 세계 명작들과 맞붙었을 때 이길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중국 게임의 역습입니다. 우리가 중국 게임은 짝퉁이야 라고 비웃던 그 시절, 중국은 막대한 자본을 콘솔급 퀄리티의 게임 개발에 투자했습니다. 원신이나 검은 신화 50 같은 게임들이 전 세계를 휩쓸 때 우리는 여전히 자동 사냥 버튼만 누르고 있었습니다. 기술력의 격차는 좁혀졌고 기획력과 자본력에서는 오히려 역전당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게임 강국이 아니라 아시아 시장의 갈라파고스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너무 암울하게만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 어두운 이야기를 굳이 꺼낸 이유는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최근 들어 변화의 바람이 조금씩 불고 있습니다. 피해 거짓이나 데이브 더 다이버 같은 국산 게임들이 콘솔 시장에서 호평받으며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죠. 이는 우리 개발자들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동안 그 능력을 펼칠 판이 잘못 깔려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 게임 산업의 미래가 어두운 이유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바로 철학의 부재 때문입니다. 게임을 문화가 아닌 산업으로만, 유저를 팬이 아닌 현금 인출기로만 바라보는 그 낡은 시각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내일은 없을 겁니다. 이제 경영진들은 엑셀 파일의 매출표에서 눈을 떼고 모니터 속의 게임 화면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게임 정말 재미있는가? 이 단순하고도 본질적인 질문에 당당하게 그렇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한국 게임에 멈춰버린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그 시절의 게임들처럼 밤을 새워도 피곤한 줄 몰랐던 그 순수한 설렘을 다시 느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한국 게임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여전히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냉철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